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업계를 돕기 위해 지자체가 꽃소비 촉진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조선업에도 스마트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율운항과 원격 제어 등 차세대 스마트 조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도내 평준화 지역 일부 고등학교는 학급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해당 학교에선 평준화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형우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최고위원을 만나서 험지 출마를 권했지만 두 인사는 고향 출마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7명으로 는 가운데 경남은 확진자 없이 자가격리자 5명, 능동감시자 9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남의 의심 환자 147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고 경상남도는 이 중 의심 증상이 남아있거나 잠복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가격리나 능동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화와 안개초 생산량 전국 1위인 창원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급감한 꽃소비를 늘리기 위해 졸업, 입학 때 꽃 전하기, 기념일에 꽃 나누기, 조문 때 꽃과 함께 위로하기 등 3대 꽃사랑 운동을 펼칩니다. 경상남도도 화훼 농가를 돕고 뜻깊은 날을 맞은 사람을 축하하기 위한 꽃다발 보내기 캠페인에 도민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업의 스마트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조선소들이 자율운항, 원격 제어 같은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해서 차세대 스마트 조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부정석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 건조 중인 대형 선박 옆으로 모형 선박이 운항을 시작합니다. 장애물을 피해 방향을 바꾸는 이 모형 선박은 250km 떨어진 대전에서 원격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고속 5G 기술을 이용해 자율주행 차량처럼 자율운항도 가능합니다. 이미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해상충돌 예방 규칙을 모두 만족했습니다. 지금은 모형선이지만 앞으로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선박을 저희 시운전팀과 협업해서 저희가 계속 기술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3D 기술을 적용한 입체도면 제작도 완성 단계입니다. 기존 복잡한 평면 종이 도면 대신 3D 입체 도면으로 제작해 설계 단계부터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한 선박 건조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건조 현장에선 가상현실, VR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야드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VR 기술로 배관과 전력 공급 설비 등 9천여 개의 서포트를 보다 손쉽게 점검하고 정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선업이 여태까지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었는데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우리 조선업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거. 선원 교육을 위한 VR 기술은 이미 상용화됐습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발빠르게 차세대 스마트 조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건조한 바람이 수일째 불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모레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 상태가 무척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 나기 쉬운 조건인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 진주 영하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1도, 진주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 필수로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평년 기온은 웃도는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4도, 함안 영하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2도, 양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2도, 산청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2도, 합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은 웃도는 날씨를 보이며 모레 경남 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천 명의 승객을 태우고 세계 각지를 도는 대형 크루즈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등 우리 항만으로도 크루즈 입항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데 입항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승객 1000여 명을 태우고 아시아를 운항 중인 한 대형 크루즈. 지난 1일 홍콩을 출발해 일본을 거쳐 오는 11일 부산항에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해당 크루즈의 입항 자체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크루즈에 발열 증상이 있는 승객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부산에서 크루즈의 입항이 승인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크루즈의 입항 신청이 들어오면 부산항만공사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부산항만공사와 질병관리본부가 승객 정보를 공유한 뒤 협의를 통해 입항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정박 중인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60여 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크루즈가 감염증 확산의 기폭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침에 저희가 좀 따르는 부분이 있는데 매일 지침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엄격 없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달과 다음 달까지 승객을 실은 크루즈 7척이 부산항에 15번 운항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11일 입항 예정이던 크루즈는 이미 입항 취소됐고 어제 타이완 정부가 크루즈 입항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출발지가 타이완인 크루즈 8회 운항도 막혔습니다. 또 일본에서 확진자가 나온 크루즈 역시 부산으로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때문에 미국과 일본 나가사키에서 출발해 다음 달 중순 부산에 입항하는 크루즈 2척만 입항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전남 여수항에 4월 21일, 5월 12일에 입항 예정인 크루즈선 역시 타이완 선적이어서 운항이 예정대로 이뤄질진 의문입니다. 관계 당국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크루즈선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모두 3번 검역하는 등 철저한 사전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현대차가 멈춰서며 부품업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울산시가 부품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결론은 사태 장기화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였습니다. 이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밀집한 효문공단. 현대차가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공단을 오가는 부품 운송 차량들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선 공장도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그 정책적인 매출 자체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됐죠. 실시간으로 부품을 공급받는 생산 특성상 현대차가 가동을 멈추면 부품업체들은 함께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사태 장기화입니다. 다음 주부터 현대자동차의 생산이 완전히 정상화된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울산시가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한 부품업체들도 한 목소리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장기화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좀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상황. 하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의 생산이 하루빨리 재개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급이 멈춘 와이어링 하네스는 생산 자동화가 어려운 부품이어서 국내나 동남아에 당장 대체 생산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85%를 담당하는 중국 공장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현대차의 정상 가동도 기약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현대차의 생산 재개 계획도 오는 9일까지인 중국 공장의 휴업이 예정대로 끝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휴업이 길어지거나 중국 근로자의 출근율이 낮아지면 생산 재개 시점도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지면 늘어지지 빨라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목표는 하여튼 화요일까지 라인 중단을 하고 하여튼 수요일부터 최대한 가동시키려고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변수에 대책 없이 중국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동차 업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욱입니다. 경남의 효자 수출 품목인 파프리카 농가들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생산자 연합회에 따르면 당초 이달로 예정되어 있던 상하이 바이어들의 한국 방문이 연기되거나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어 사태가 장기화되면 업계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파프리카의 일본 중심 수출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대중국 수출 양해 각서를 맺고 오는 5월 중국으로 첫 수출할 예정이었습니다. 도내 고교 입학생들의 학교와 학급 편성이 마무리 단계인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무려 5천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특히 5곳의 평준화 지역은 미달 사태가 심각해서 몇몇 학교에선 2개 학급이나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교 운영과 학생 진로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경상고등학교 2020학년도 신입생 배정 결과 인가가 난 184명에 66명이나 모자란 117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구 창원 지역 학급 정원은 23명, 인가가 난 8학급에 2학급이나 모자란 6학급 정원만 배정된 겁니다. 과거 한 학년에 10학급을 훌쩍 넘기던 이 학교의 인가급 수는 2015년엔 9개, 2018년엔 8개로 줄었는데 내년엔 6학급만 인가받게 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구 창원 평준화 지역에서 286명이 미달돼 창원 복림고와 창원 중앙여고는 2학급씩, 명곡고를 비롯한 3곳은 1학급씩 모두 9학급에 감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는 예산 지원의 감소로 이어져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주요 과목 외에 교사 확보가 어려워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기 힘들어집니다. 창원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로 바뀌게 된다면 그런 농어촌 특별전형 같은 전형도 전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일부 학교의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의 어떤 진학 현황을 분석해 봤을 때는 근거리 위주의 학교를 선호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마을버스를 타고 등교해야 하는 지리적인 불리함은 있지만 학급당 정원을 줄이거나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인가급 수를 미리 줄여 교육의 질을 맞춰주는 것이 평준화의 취지라고 반박했습니다. 8월 달에 인가급에 대한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중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 졸업을 할 것이고 몇 명의 학생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교는 평준화의 취지를 무색해하는 교육 정책에 대한 행정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아림 천사운동 기탁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거창 군수실에서 열립니다. 하만 여성농민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6시 30분 여항면 꾸러미 작업장에서 펼쳐집니다. 청년 창업농 추천 서면평가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이장과의 공감대화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의령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안전보안관 간담회가 오늘 오전 11시 산청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자유한국당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어제 밀양과 거창에서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최고위원을 만나 험지 출마를 직접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홍 전 대표와 김 전 위원에게 서울 지역 출마를 요청했지만 두 인사는 모두 고향 출마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는 나를 효소하기 위한 절차라 해도 김 위원장의 사무실 방문은 감사했다며 공천 혁신을 통해서 당이 부활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성명을 내고 경남에서 뛰고 있는 당 지도급 인사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당 도당은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은 죽어야 산다는 말을 실천한 것이라며 보수 우파 승리를 위해서 지도급 인사들이 경남의 텃밭에 머물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는 최전선에서 싸워달라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소방공무원 433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신입과 경력으로 나눠 채용하며 경력은 구조, 구급, 언론 공보 등 분야별로 구분해 채용합니다.
응시원서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 공립박물관 실감 콘텐츠 제작 공모 사업에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과 청동기 문화박물관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각 사업별로 국비 5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10억 원을 보태 모두 20억 원을 들여 실감 콘텐츠 제작에 나설 계획입니다. 산청군이 경남아이 다누리카드 가맹점을 확대합니다. 산청군은 기존 60곳이었던 다누리카드 가맹점이 오는 3월 1일부터 지역 내 의원과 약국, 대형마트 등 130곳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업체와 개별 할인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2부는 아내 목에 밧줄을 매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김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아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김 씨가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창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전시장이 전면 개보수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남전시장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비롯해 4개 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시설 리모델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계획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잣이 추가됐습니다. 또 닭이나 오리, 계란의 이력 번호를 표시하고 다랑어, 아귀, 주꾸미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사용할 때는 한 대당 200kg 이상의 경우 폐기물 처리 시설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어업인 지원을 위해 140여억 원을 조기에 투입합니다. 어업인 보험료와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등 어업인 복지 지원에 40억 원이 책정됐고 이 가운데 10억 원은 거제 한 종합병원에 잠수병 치료시설인 챔버 시설을 설치하는 데 투입할 예정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